제가 2차 공매도 토론회를 다녀왔었는데 그게 뉴스로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에 풀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억울한 게 있었는데 그 발언이 다 중계되는 게 아니라서 이제 몇몇 기사에 이제 일부 발언들만 나왔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고, 두 번째는 그날 오전에 저희가 토론회를 했는데 오후에 이제 민희진 씨 발표가 나오면서 모든 이슈가 글로 다 몰렸어요. 의미가 있는 일이었었던 거고, 거기서 했던 발언들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 풀 스토리를 누군가는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통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말을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대표격으로 제가 나서기에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토론회 때 공매도 뿐만 아니라 금투세 이야기도 이제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30대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30대 투자자들을 대표해서 뭔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안 나가면 아무도 그 말을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좀 세게 말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쪽팔린 줄 아세요라 말을 했습니다. 이 공매도 토론의 분위기가 어떤 현장이었냐면요, 보다시피 굉장히 어두워요. 뭔가 발언할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마주보고 대화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마주본 자리가 바로 제 앞에가 금감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분위기도 한데, 여기서 뭔가 좀 제가 센 발언 하자니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마침 오늘 개선안을 발표해주는 덕분에 좀 풀어진 상태로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뉴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투세 폐지하자는 이야기들, 그리고 공매도 개선안에 대한 이야기들 나왔고, 제가 발언했던 것들도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우선 공매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반영했더라고요. 1차 토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차단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창문세라는 걸 아시나요? 라고 하면서, 개선안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한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결국 그거를 피해가는 방법을 다시 또 만들어내게 된다. 이번 개선안으로 끝내면 안 되고 수시 개선을 할 거라는 거를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불법 공매도를 할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된다. 애초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엄청나게 처벌을 세게 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그런 거 꿈도 꾸지 말라고 우리도 계속 상시 수정해서 잡아낼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라고 말을 드렸었던 겁니다. 불법 공매도를 개선해야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될 거다. 저한테 발언 시간이 나와서 저는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쪽팔린 줄 아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한국 주식 강의를 하면은 40, 50대가 많고 미국 주식 강의를 하면 20, 30대가 많더라. 실제로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건너가고 있다. 한국 주식을 하면 비과세인데도 불구하고 세율 22%를 맞아가면서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하고 믿지 못하기에 젊은 세대들이 세금까지 포기해 가면서 미국 주식을 하게 만드느냐. 이 자리는 한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모인 자리인데, 젊은이들이 한국 증시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쪽팔린 일이다. 우리가 고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제일 세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금투세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다시피 금투세가 나오면은 국내 주식으로는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닫히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세율이 22% 적용받고 3억 넘어가면 27.5%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5천만 원 한도면은 네가 주식해서 1년에 5천만 원 벌 일이 있겠냐, 그냥 세금 내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시장 전체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소액 투자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만 금액적이나 거래 금액으로 봤을 때는 슈퍼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면요, 정말 세금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안 내기 위해서 절세를 정말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대주주 한도 안 걸리려고 그거 다 조율하면서 투자합니다. 이 종목이 확실하다 싶어서 더 많이 투자하고 싶은데도 세금 낼까봐 대주주 안 걸리려고 딱 밑에서 맞춰놓고 하고 이러거든요. 저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세금을 그렇게 만들면 그 사람들도 솔직히 알아요. 한국 주식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건 아는데 세금 내기 싫어서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법 공매도들이 시장 조성자가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들이 시장 조성자들이거든요. 근데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딱 때리고 세율을 22%, 27.5%딱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주식 하죠. 10년 전을 보면요. 코스피가 1900대였고요. S&P 500이 1800대였어요. 10년 지난 지금 보면요. 코스피가 2600대고요. S&P 500이 5000이 넘었었어요. 연평균 수익률로 치면은 코스피가 3% 정도고 S&P 500이 10%가 넘습니다. 그럼 제가 부자라면 똑같은 세율이었을 때 한국 주식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만약에 한국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법인 만들어서 하겠죠. 근데 개인 근로자가 법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겸직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부자들만 유리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만들어서 하는 거 굉장히 귀찮은데 그 사람들이 직접 하나요? 아니죠. 증권사에서 VIP들 따로 관리하잖아요. 따로 그 서비스를 다 해줄 겁니다. 세무사랑 다 세팅해가지고. 그럼 결국은 부자들은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절세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 사람들이 유동성으로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시장 전체에 유동성이 빠지면서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도 빠져나가고 슈퍼개미들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누가 증시에 참여하느냐라는 거죠.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장에서는 소수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쳐서 마른 오아시스 안에서도 사냥을 해야 되니까 단타 위주의 코스피 장이 되겠죠. 그럼 코스피가 3천 4천 가는 길은 이제 멀어지는 거고 박스피에 가둬놓고 사고팔고 롱숏 이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관도 피해이고 개인도 피해이고 국가도 피해이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구조다. 대체 이 제도를 왜 발언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실제 토론장에서는 더 세게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발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고 굵게 발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모펀드에게 너무 유리한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내역을 봤더니 모두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더라. 항상 이 제도는요, 잘 봐야 되는 게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는 예외, 누구는 예외, 누구는 예외, 예외가 됩니다. 제가 투자한다면은 그 예외 사항에 들어갈 수 있게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비과세로 투자할 것 같아요. 비과세 받는 단체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 적용을 받아서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미국에서 재단 만들고 기부하는 거는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예요. 이제 한국도 그런 문화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기부하겠습니다 라 발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20년 동안 재산의 5%씩 계속 분할로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 시점에 기부를 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재산이 사라진 게 되잖아요. 세금이 사라져요. 그런데 5%씩 하다 보면은 1년마다 주가가 5%씩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재산이 줄은 게 아닌 거죠. 세금만 다 내게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사모펀드랑 비과세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요리조리 세금 다 피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는데 설마 그거 만드시는 분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그거 모를까요?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어려울 것 같고 22대 국회에서나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안에 이거 승부 못 보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거든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도 개인들이 많이 청원을 하고 결국 으쌰으쌰 하고 났더니 개선안이 나와서 불법 공매도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금투세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으쌰으쌰 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주의에서는 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가 1,500만 명입니다.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만 해도 500만 명이에요. 그 표 자체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호구처럼 당할 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유리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새벽 3시 금리 결정 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또 증시가 많이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2월, 5월, 8월, 11월이 변곡점이 있는 해니까 새벽 3시까지 잘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